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아, 이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윤석열이 얼마나 한심한 잡자냐면 국민들에게 여태껏 사과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그자에게는 기본값인 것 같은데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된 놈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없어. 네트워크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저 따위로 못해요. 실제로는 안보실장도 아니고 2차장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김태호 부부 같은 경우도 이후에 또 저희가 경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만한 하나의 소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고요. 조직 문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잘난 맛에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공통적인 인사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을 안 열 때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문. 대표적으로 그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가 제가 보기엔 교정교화가 제일 안 되는. 까다로운 그 케이스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한다.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거기도 약간 갓나구야. 네. 갓나구. 갓나구 알죠? 예. 앞에 건 떼시네요. 그 좀 갓나구. 그 한동훈한테 딱 붙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친윤 지분을 그랬다가 이제 한동훈 조금 불리해지니까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그렇죠. 네. 하여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들은 친한에서 안 돼. 반한으로. 예. 오늘 윤석열 이제 2시에 나오라고, 사실 아침 9시에 나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좀 봐주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없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김유정 의원님? 나올 겁니다. 더워서 거기가? 더워가지고. 아. 아무래도 거기 특검 조사실은 에어컨 나오잖아요. 에어컨 나오죠.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공수처 계속 버티고 가서도 진술도 안 하고 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계속 접견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안 나간 것을 두고 직위원회도 당황했나 봐요. 이거 출석 안 한 거냐 아니면 거부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아니 뭐 새벽에 그렇게 했는데 부르는 게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더워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박근혜도 나중에는 안 나와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그 탄핵 심판할 때도 아예 안 나왔었죠. 근데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본인이 계속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잖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특검 모르겠습니다. 호주머니 손 놓고 나오는 게 자포자기여서 이제 이다음부터 나는 뭐 될 대로 되라다 이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그 예의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강제 구인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날도 더운데 왜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떨렸거나 자포자기거나 건다리가? 본인이 지금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 헌재 오고 갈 때도 그렇고 내란 재판에 나올 때도 호주머니에 손 놓는 건 없었는데 주머니에 손 넣는 경우는 주로 어떨 때 저런 태도가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맨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볼때 이렇게 손 집어넣고 다니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손 그리고 꺾고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어넣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포자기. 본래 모습. 그러니까 손 집어넣고 남들 무시하는 본래의 자기의 본성 같은 모습이 부지불식간에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모습들의 첫 시발점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국민들이 안 볼 때는 뭐 기차에 발 올리고 그런지 하니까. 근데 그 저 장면이 있기 전에 이미 보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재판정에서 사실상 20분이 넘게 판사에게 읍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뭐 부인도 변호사 구하기가 어렵다. 네, 고립무원 뭐 그리고 그랬죠. 고립무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두가 나와 연락을 단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읍소를 한 게 내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약간 분노와 짜증이 묻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재판은 글렀다 싶어가지고 그냥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밖에 또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나는 여전히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온다면 이제 구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구인 같은 거 할 때도 구속돼 있는 상태에 구인 영장 따로 발부를 받아야 되는가요? 아닐 거요 아마. 거기서 예를 그 특검 같은 경우가 얘기해서 인치하는 거니까 그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 수사 계속 거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왜 꼭 굳이 그 시원한 거는요 접견실에 변호사가 불러도 시원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얘기 들리는 거에 의하면 수사 거부하겠다, 재판도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나는 상관없으니까 김건희나 잘 챙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게 되면 수사에 제가 볼 때 거의 호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플랜 B를 가동하는 것 같다. 어차피 구속되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재판 결과도 뻔할 것 같고 그럼 유일한 방법은 누구겠습니까? 외부의 세력들을 잘 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김건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윤석열에게는 플랜 B가 될 수 있겠죠. 이전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과거에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때는 경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 구인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고 수사기관도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지금 완벽하게 이 동일한 형평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강제 구인 절차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조차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현장 조사를 특검이 굳이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이 일단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저는 뭐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먹끌듯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한심한 작자냐면 국민들에게 여태껏 사과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그자에게는 기본값인 것 같은데 그날 지금 저 호주머니에 손 놓고 나오는 모습이 영장 실질심사 받고 나오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폭염에 본인의 지지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에 일관성이라도 있으려면 기자들한테 비켜봐요. 지금 저 사람들 안 보이니까 정도의 할 기계를 보였다면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러니까 그 일관성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기댈 건 없죠. 김영남 의원이 변호사시니까 이따가 오시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봐보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일장했던 김태효가 이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효 하면은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세요? 저는요 싸가지가 생각이 나요. 싸가지. 정말 싸가지 없는 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 태도 정말 싸가지가 없었어요. 한번 김태효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저랬던 자예요. 저게 뭐냐면 그때 도청 의혹이 터졌을 네네. 때죠. 네. 근데 기자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생각을 하죠. 인상 팍 쓰면서 그거 물어보면 다 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일관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도 대체로 그런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거의 손목 이 폭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전 정권 이 사람들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그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식.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청에 대비도 못하고 괜히 대통령실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달이 났으면 사과부터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지.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 그거 또 물어볼 거야? 그럼 나 갈 거야. 이런 태도잖아.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을 대할 때는 국민을 대하듯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사실 저것만이 아니고 왜 그러면 저런 싸가지가 나오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된 놈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농담 같은 얘기인데 윤석열 3617한탄 얘기 아닌가? 갑니다. 나중에 만나겠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요, 이 김태호라는 인간은 한국보다 미국이나 일본을 더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쭉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을 되게 낮게 보고 미국과 일본은 되게 중요하게 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권력에 취했다는 건 윤석열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게 소위 김건희와 김태호 부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마 나중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좀 그렇다면 그냥 단지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가 아닐 정도의 권력들을 향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저 따위로 못해요. 실제로는 안보실장도 아니고 1차장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김성화도 날렸잖아요. 그때 보면 안보실장도 날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보실을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실 차장 간의 관계가 아닌 그 외의 권력 관계들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공식적인 권력 관계 말고 매우 비공식적인 권력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부부 같은 경우도 이후에 또 저희가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만한 하나의 소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김태효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뛰어넘어서 예. 대통령에게 직보하거나 했던 전례가 있었던 걸 보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고요. 조직 문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잘난 맛에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대목들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정권의 공통적인 인사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혜병 그 순직 사건에 외압 그 박정훈 대령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보실 1차장인 김태호가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자 실세였잖아요. 그리고 사면까지 시켜서 대통령실에서 데리고 꽁꽁 싸매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최혜병 특검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엄 때도 그렇고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행방이 묘연했잖아요. 무슨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 의논을 하든지 뭔가 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이 발족하니까 드디어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로. 오늘 이제 김태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해병 특검이 방금 들어온 속보 윤석열 집 압수수색 들어갔군요. 이제 김건희 관련된 것도 찾고 그러겠죠. 윤석열도 보고. 그리고 임종득 예.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네요. 집도 압수수색하고. 임종득이 이자도 지금 최혜병 수직 관련해가지고 조사 받아야죠. 그때 당시에 안보실 2차장이었던가 했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혜병 특검에서 지금 압수수색했고요. 그때는 안보실장으로 있었죠. 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쵸. 국정원장 옮겨가기 전에 안보실장 하다가 갔으니까. 예. 그 지금 싸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오늘 윤석열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이 가능하죠. 강제 구인을 할 때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 구인을 위한 영장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어제 법원에 출석을 안 한 거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놓으면 별도 구인영장은 필요 없는데 문제는 강제로 데리고 와도 거의 100% 그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진술거부권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래.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를 어떻게 입을 열게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건 옛날처럼 뭐 고문하기 전에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인의 효과가 없죠. 데리고 나와도 입을 안 열 테니까. 입을 안 열 때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고문. 아야! 라고 입을 열긴 하겠네요. 대신 살살 약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말로. 예. 그 거미줄 최정화님이 이 수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김용남 의원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나오면 수사관이 구치소로 갑니다. 가서 나오라고 해도 지가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팔 꺾어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끌고 나온다고 해도 입 다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입 다물면 그만이에요. 이런 놈들이 있군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 원래 그 출정 대상들은 아침에 교도관들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그 포승을 다시 묶어야 되니까 뭐 해갖고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포승했다가 다시 구치감 잠시 있다가 차례되면 올라가서 조사받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 안 나가요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오게 하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김용남 의원님 보시기에 오늘 윤석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나온다는 거 무슨 전략일까요? 배째는 전략이죠. 당분간 배째라. 예. 에라 모르겠다. 뭐 이 협조 안 전략이죠. 하겠다. 예. 될 대로 되라. 뭐 그 상황이 김유정 의원님은 나오면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나올 거다. 더워서. 네. 그건 근데 이제 좀 또 김정우 변수긴 원장님은 하죠. 예. 변호인 접견실에 오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네. 변호인 접견해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안 나올 거다. 그렇게. 그렇죠. 양쪽은 변호인 접견실은 에어컨을 틀어주고 특검에 출석해도 구치소 안보다는 시원할 테니까 그건 변수네. 날씨가 변수네요. 결국에. 뭐 실제 특검 쪽에서 어떠한 식사 메뉴를 선택하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뭐 윤석열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그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워낙에 다들 잘 나와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저녁 메뉴가 또 해장국이랍니다. 아마 또 아니 그럼 특검에서 연어회랑 네. 소주를 좀 준비하면 네. 나와서 술술 불지 않을까요? 뭐 그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출석은 하겠네. 맛있는 거 먹으러. 점심은 닭갈비, 저녁은 어쨌든 소세지도 나오고 해장국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수감 번호가 3617이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랜덤하게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번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번호에 있지만 그 비어 있는 번호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출소하면 그 번호 비어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랜덤하게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17 차번호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매우 기분 나쁘겠네. 3617. 알겠습니다. 이제 저 싸가지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 좀 집어넣으면은 싸가지가 좀 한풀 꺾입니까?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좀 쉽게 교정 교화가 되는 스타일들이 있고 교정 교화가 아주 정말 장기간의 수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봤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쉽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차 싶을 거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가 제가 보기엔 교정교화가 제일 안 되는. 까다로운 그 케이스입니다. 예, 잘 안 될 거예요. 그 법무부에서 TV 편성을 매주 바꾼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제 수용자들 식단뿐만 아니라 어떤 TV를 보는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상파만 틀어주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이름 보니까 종교 방송도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TV라도 좀 간간히 틀 것 같은데 저녁 방송에는 주로 CBS나 평화방송이나 이쪽에 그 프로그램 이름들이 제가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이 인간이 교화되진 않겠지만 좀 그런 프로그램 보고 나서 좀 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히려 계속 MBC를 틀어주는 게 좀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새로운 고문 방식이긴 하겠네요. 계속 자기 그 욕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뭐 어제가 MBC 보도 하나의 그 뉴스를 보니까는 9시 뉴스에 거의 8시 뉴스에 세게 박아버리더라고요. 너 죽을래란 내용으로 거의 제가 볼 때 1분 동안 나레이션처럼 쫙 글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설위원이 네. 한 거. 그래서 작정을 했구나. 그런 방송 보여줘야죠. 매일 저녁마다. 그 논설위원 그 논설을 이렇게 듣는데 의자 표현이 상당히 좀 네. 지금 앉아 있어야 할 의자 네, 네, 네. 그런 것 좀 와닿았죠.